함수. 덩치가 좀 큰데 이 단원이 보시면 이렇게 앞에 설명한 나온 페이지가 하나 있고 옆에 하나가 또 있어요. 그래서 페이지가 두 개로 이루어져 있는데 앞에는 유리식, 뒤에는 유리함수 이렇게 되어 있고요. 한 번에 하기엔 좀 많은가 싶긴 하지만 뭐 일단 해봅시다. 그래서 유리식 이야기를 먼저 할 텐데 위에 뭐 유리식이 뭔지, 유리식을 계산하는 거 이런 거야 우리 뭐 중학교 졸업한 사람이면 엄청나게 많이 했기 때문에 제가 특별히 더 얘기할 건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뒤에 가서 보면 여기서 이제 문제 풀 때 필요한 약간의 팁이랄까 이런 것들이 좀 있긴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여기 나와 있는 유리식 분자 분모의 다항식의 형태로 나타나 있는 거 그 유리식이라고 할 것이고, 유리식의 성질 분자 분모의 같은 숫자를 곱하거나 같은 숫자를 나누면 당연히 원래 그대로의 값을 유지한다. 같은 숫자를 더하거나 빼는 건 안 될 것이고, 그죠? 그런 이야기 하는 거고요. 사칙연산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하는 겁니다. 통분하는 거고요. 통분하는 거고요. 분모끼리 분자끼리 따로따로 계산하는 거고, 나누기는 나누겠다는 건 역수를 취해서 곱하겠다 그런 의미인 거지. 그죠? 그래서 뭐 모르는 건 다 없을 것 같고요. 밑에 내려와서 보면 이제 특수한 형태의 유리식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름 달린 거 두 개를 보시면 첫 번째는 부분분수라고 하는 거고 두 번째는 번분수라고 하는 건데 요 부분분수부터 이야기를 좀 하자면 부분분수라는 건 사실은 이제 2학년 때 되시면 훨씬 더 본격적으로 보게 될 녀석이긴 한데 책에 써 있는 녀석을 보시면 a 곱하기 b분의 1을 b-a분의 1에 a분의 1 빼기 b분의 1 이렇게 바꿔서 쓰겠다라는 거거든요. 여기서 이 분모에 있는 b-a라는 걸 좌변으로 넘기면 즉 양변에 b-a를 곱해버리면 a b분의 b-a가 a분의 1 빼기 b분의 1 이런 모양새가 돼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쪼개보면 a분의 1이고 이렇게 쪼개보면 b분의 1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부분분수라는 건 사실은 뺄셈으로 이루어져 있는 걸 통분하는 거야. 그 통분을 거꾸로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죠? a분의 1 빼기 b분의 1이라고 되어 있는 걸 통분하면 얘가 되는데 다시 얘를 요 모양으로 바꾸는 게 부분분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이 부분분수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누구냐 하면 요 녀석이에요. 요거. 여기도 보면 요것이 중요한 녀석이에요. 뭐 분의 1 빼기 뭐 분의 1. 얘가 좀 중요하게 작동을 할 것이고요. 저게 중요한 이유는 요게 필요할 때 부분분수라는 기술을 사용해서 유리식을 약간 변형하는 거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제 좀 이따 예제도 보긴 할 텐데 어쨌든 아주 심각한 문제들은 내년 돼서 배울 거긴 하지만 여기도 나오긴 나오니까 그래서 얘기를 하는 것이고 이 부분분수를 언제 써야 되느냐 이런 게 약간 고민인데 그런 거는 어디서 사실 힌트를 얻을 수 있냐면 요 모양에서 좀 힌트를 얻을 수 있거든요. 보시면 분모에 A랑 B의 곱이 나와 있고요. 분자에 A와 B의 차이가 붙어 있어요. 곱분의 차이 이렇게 붙어 있으면 얘를 이런 식으로 쪼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그냥 숫자 같은 걸로 그냥 숫자로 2 곱하기 3분의 1 이런 거 계산하는 거야. 뭐 그냥 6분의 1이라서 끝나는 거지만 얘 자체를 부분분수라는 걸 이용해 보면 3-2분의 1에 2분의 1 빼기 3분의 1이에요. 즉 그냥 2분의 1 빼기 3분의 1 이러고 끝나는 거야. 그죠? 이걸 계산하면 얘가 된다는 건 알고 있잖아요. 근데 이거 하나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서 3 곱하기 4분의 1 얘도 같은 방식으로 계산해보면 3분의 1 빼기 4분의 1이 될 거야 인데 우리가 하고 싶은 건 뭐냐면 2 곱하기 3분의 1이랑 3 곱하기 4분의 1을 더하는 걸 하고 싶다는 거예요. 이런 거 할 때 쓰는 거거든요. 물론 이거 자체는 숫자가 별로 어려운 숫자 아니긴 하지만 2분의 1 빼기 3분의 1이라고 부분분수를 이용하면 식이 이렇게 변형이 될 거고 뒤에 오는 건 3분의 1 빼기 4분의 1 이렇게 변형이 될 거고 해놓고 나서 보니 여기 3분의 1이랑 여기 3분의 1은 둘이 소거가 됩니다. 그죠?
마이너스 3분의 1이고 더하기 3분의 1이어서 이렇게가 없어져요. 그래서 결국 남는 게 누구냐면 2분의 1 빼기 4분의 1이다 그런 이야기예요. 문제는 이게 2개짜리가 아니라 항이 3개, 4개, 5개 늘어나면 그때는 이걸 이용해서 푸셔야 당연히 간단하다고요. 2 곱하기 3분의 1, 3 곱하기 4분의 1 이런 식으로 계속 진행이 돼서 뭐 마지막에 10 곱하기 11분의 1 뭐 이런 거 있다고 치면 이거 통분을 못해요. 아니 못하는 건 아니고 통분을 하기가 싫어요. 그죠? 별표 치고 넘어가겠지. 나한테 물어보겠지. 안 해주겠지. 이렇게 생겼다고요. 그래서 이건 통분해서 계산하라고 나온 게 아니라 이 각각의 것들을 부분 분수로 다 쪼개보면 2분의 1 빼기 3분의 1로 그 다음 건 3분의 1 빼기 4분의 1로 그 다음 건 4분의 1 빼기 5분의 1로 이렇게 쪼개지겠죠. 해서 제일 마지막은 10분의 1 빼기 11분의 1로 이렇게 쪼개질 거라는 거야. 그죠? 그러고 나서 보면 이렇게 소거 될 거고 이렇게 소거 될 거고 이렇게 소거가 되겠죠? 얘도 아마 소거가 될 겁니다. 얘 앞에 있는 거랑 같이. 그래서 남는 게 맨 앞에 거랑 맨 뒤에 거랑 이렇게 하나씩만 남을 거예요. 그래서 2분의 1 빼기 11분의 1 요것만 계산하면 되더라라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생긴 녀석을 계산할 때 부분분수라는 걸 이용하시면 좀 편하게 풀 수 있고요. 말했지만 이거 하나짜리는 하는 게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어차피 이거 계산하려면 저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몇 개의 유리식을 더 해야 되는데 이 모양새를 쳐다보고 힌트를 얻어야 되거든요. 2 곱하기 3이고 3 곱하기 4고 4 곱하기 5고 뭔가 숫자가 연결되어 있죠. 이런 애들이 분모에 곱해져 있는 숫자들이 좀 연결이 되어 있어. 그렇다면 부분분수를 이용하자라는 말이고요. 아까도 말했지만 이게 빼기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애들을 다 더하잖아요. 그럼 알아서 더하기 빼기가 교대로 나오게 돼요. 그래서 가운데 있는 애들이 지워지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생긴 녀석의 경우에 부분분수를 이용하자라는 거고 뒤에 가면 문제 또 몇 개 나올 테니까 거기 가서 몇 개 더 보도록 하고요. 간단한 거지만 저 부분분수식 예제로 몇 개만 써드리고 갈게요. 이거 꼭 뭐 외워야 되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변형이 되는구나 정도를 기억하시면 될 텐데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더하기 이렇게 생긴 식의 경우에 x랑 x 더하기 1분의 1이니까 이거 둘이 빼면 1이거든요. 그래서 b-a가 그냥 1분의 1이에요. 안 쓸게요. 그래서 얘는 부분분수를 이용해보면 이렇게 모양이 바뀐다는 거야. 그죠? 통분해보면 얘가 된다는 거 알 수 있잖아요. 빨리 암산해보면. 그럼 저 숫자를 살짝 바꿔서 이렇게 생기면 어떻다고? 얘는 여기서 요거 빼버리면 이제 2예요. 그러니까 2분의 1이 앞에 있어야 되고 x분의 1 빼기 x 더하기 2분의 1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될 거다라는 거예요. 그죠? 요렇게 식이 변형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뭐 x 더하기 a, x 더하기 b 분의 1 이렇게 생긴 애는 여기서 요거 빼는 거야. b-a분의 1에 x 더하기 a분의 1, x 더하기 b분의 1 뭐 이런 식으로 식이 변형이 되겠죠. 그죠? 다 저기 있는 거 그냥 그대로 갖다 쓰는 거고요. 아마 안 나오겠지만 그래도 그냥 나올 때마다 눈에 좀 찍어두라는 의미로 이게 2개짜리뿐만 아니라 이렇게 3개짜리도 가끔 나오긴 하거든요. 이제 요거는 2학년 때 되면 아마 보이지 않을까 싶은데 이런 애들도 쪼개는 방법이 있긴 있어요. 얘는 어떻게 할 거냐면 이렇게 쓸까요? a, b, c 분의 1 이렇게 3개짜리는 양 끝에 거 빼는 거예요. c-a 분의 1에다가 a, b분의 1 빼기 b, c분의 1 이렇게 생긴 녀석이에요. 2개씩 묶어서. 이거 통분할 때 설마 a, b제곱 c라고 통분하지 않겠지? 이거 통분하는 건 a, b제곱 c 아니고 a, b, c야. 그죠? 최소 공배수 찾는 거예요. 무조건 둘이 곱하지 마시고. 최소 공배수 a, b, c를 만든다고 치면 얘한테 필요한 건 c죠. 얘한테 필요한 건 a잖아요. 그래서 a, b, c분의 c-a가 돼요. 그래서 약분되면 얘가 되더라라는 소리거든요. 그러니까 저거랑 비슷하게 생긴 녀석으로 x 더하기 1, x 더하기 2분의 1 이렇게 생긴 녀석은 이거 둘이 뺄 거야. 2분의 1이 앞으로 나오고요.
여기에다가 x 더하기 1 분의 1 빼기 x 더하기 1 x 더하기 2 분의 1 뭐 이런 식으로 식이 변형이 될 거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뭐 3개짜리 이야기했지만 4개짜리 5개짜리 다 마찬가지로 양 끝에 거 하나씩 빼고 나서 앞에 거 쭈루룩 뒤에 거 쭈루룩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개짜리 분분수도 혹시 나올지 모르니까 이야기를 해보자면 이런 거고요. 더 자세한 예제는 뒤에 가서 나올 테니까 보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 할 얘기는 번분수라고 하는 건데 얘도 이제 뭐 여러분 산수 같은 걸 많이 해봤었기 때문에 이거 이제 생긴 모양이 어떻게 생겼는지는 알아요. 그죠? 보면 뭐 이거 D분의 C 분의 B분의 A 분자나 분모가 분수의 형태로 만들어진 게 이 녀석인데 이거 계산하는 건 이거 둘이 곱하고 이거 둘이 곱해서 계산하죠. 그죠? 이거 보면 뭐 BC분의 AD다 이렇게 찾는 거잖아. 그죠? 그래서 계산을 저렇게 하는데 왜 저렇게 되는지를 일단 생각을 해보면 책에서 뭐라고 했냐면 D분의 C가 분모에 있다는 건 이건 B분의 A를 D분의 C로 나누라는 거와 똑같다. 분모에 있으니까. 그리고 이 나누란 이야기는 역수를 취해서 곱하라는 얘기랑 같기 때문에 그래서 BC분의 AD가 된다. 이렇게 계산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렇기도 한데 이거를 요것보다 좀 더 괜찮은 건 뭐냐면 방금 통분 이야기하면서도 했던 건데 이렇게 생긴 녀석을 무조건 안에 거 곱하고 밖에 거 곱하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얘를 뭔가 변형을 해야 돼. 이 상태로는 보기 불편해 라고 하는 이유는 분자랑 분모가 다 분수의 형태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럼 분자 분모에 똑같은 숫자 곱해도 값이 달라지는 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더 이상 분수가 되지 않게끔 할 수 있는 숫자 중에 제일 작은 걸 넣는 거야. 분자 분모에. 넣어보면 아니 곱해보면 결국 분자에도 분모에도 모조리 다 BD라는 걸 곱하면 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곱하기를 해보면 분모는 B가 약분돼서 AD가 되고 분자는 D가 약분돼서 BC가 되더라. 이렇게 결론이 난다는 거고요. 그래서 같은 숫자를 곱한다고 생각하는 건데 이 같은 숫자도 이왕이면 BD를 통째로 곱한다기보다 BD의 최소 공배수를 곱하는 거야. 웬만하면 간단한 걸 곱하는 게 편하니까요. 뭐 얘를 아주 간단한 숫자로 뭐 2분의 7이랑 뭐 할까요? 6분의 5 뭐 이런 거라고 치면 이걸 무조건 10분의 얼마냐? 10분의 42야. 그러고 나서 다시 약분하고 이럴 게 아니라는 거지. 2분의 7이랑 6분의 5니까 뭘 곱하면 좋겠다고요? 그냥 6만 곱하면 된다고요. 그죠? 분자 분모에 그냥 6을 곱하기를 하시면 얘는 뭐 되는 거야? 그냥 5 되는 거고 얘는 약분돼서 3이니까 21이에요. 이렇게 찾으시면 된다고요. 그죠? 완전히 같은 원리로 그래서 저 숫자 말고 뭐 할까요? 2분의 15? 6분의 5? 뭐 이런 거? 이것도 6을 곱하는 것도 곱하는 거긴 한데 여기 분자랑 여기 분자 보시면 이거 5고 15거든요. 분자 분모 똑같이 3으로 나누는 것도 가능해요. 무슨 말인지 되죠? 얘 1이라고 얘를 3이라고 하는 게 5로 나누는 거 당연히 괜찮다고. 약분도 당연히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얘도 마치 약분되는 것처럼 보이더라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분자 분모에 3을 곱하시면 9예요. 뭐 이런 식으로 값이 찾아질 거란 이야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웬만하면 식을 간단하게 하려고 하는 게 부분분수나 번분수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내용이고요. 다음에 할 내용은 비례식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비례식도 이거랑 되게 비슷하게 생긴 거야. A 대 B랑 X 대 Y가 같아요. 그럼 이걸 쳐다보고 우린 뭐 하는 거예요? 뭐 해요? 바로 안에 것끼리 곱하고 밖에 것끼리 곱해서 둘이 같아요. 이거 하는 거잖아요. 그죠? 네, 요 식을 조금씩 변형을 좀 해보면 이런 건데 양변을 AX로 나누면 A분의 B랑 X분의 Y랑 똑같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죠? 이 비례식이 사실은 B분의 A랑 Y분의 X가 같아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고요. 반대로 A분의 X랑
x분의 y랑 같아요. 당연히 이래도 된다는 거야. 그죠? 혹은 좀 다르게 이렇게 해도 돼요. a분의 x랑 b분의 y랑 같아요. 이렇게 해도 됩니다. a분의 x랑 b분의 y랑 같아요. 라는 말도 된다고요. 근데 요즘 보통 이 녀석을 좀 많이 쓰긴 하죠. 이 식에서는. a와 b의 비율이 x와 y 사이의 비율이랑 같아요. 이렇게 많이 쓴다고요. 그래서 이거든 전혀 다 상관없는데 이게 3개짜리가 되면 약간 골아파져요. 이렇게 3개짜리가 되면 안에 것끼리 곱하고 밖에 것끼리 곱하고 이게 안 되잖아요. 그죠? 그렇다고 뭐 얘처럼 a분의 b랑 x분의 y 이것도 말이 안 돼요. 뭐 a분의 b분의 c가 어딨어. 분자 분모 2개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a분의 x랑 b분의 y랑 c분의 z가 같아요. 이렇게 식을 변형해서 풀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보통 이 녀석을 k다 이렇게 두고 x, y, z를 a, b, c랑 k 가지고 나타내서 뭐 그 뒤로 산수를 뭐 해 나가는 거죠. 보통 a, b, c는 숫자로 나올 테니까 x, y, z를 k에 관한 식으로 다 표현하는 거지. x는 ak이고 y는 bk이고 z는 ck다. 뭐 이런 식으로. 그죠? 그래서 이렇게 비례식으로 바꿔서 풀어보시면 되고 이 비례식 쓴 김에 하나만 더 이야기를 하자면 a분의 x 이거 당연히 분모가 0이 아니라는 건 제가 말 안 하고 넘어가는 중인데 유리식이니까 당연한 거예요. a분의 x랑 b분의 y랑 c분의 z가 다 같다고 치면 분모끼리 다 더하고 분자끼리 다 더해도 그 값은 여전히 유지가 됩니다. 물론 이제 분모가 0이 아니고 정도는 필요하겠죠? 이걸 우리 뭐라 불렀냐면 가비엘이 그렇게 불렀다고요? 가비엘이 비율끼리 그러니까 가자는 더한다는 뜻이고요. 비는 비율 비례식의 비율 얘기하는 거예요. 가비 비례식끼리 더할 때의 이치다. 가비엘이 그러거든요. 그래서 얘네들이 다 같은 값을 갖는 유리식 또는 유리수요라면 분모끼리 더하고 분자끼리 더해도 그 값이 그대로 유지가 되더라. 그 비율이 유지가 된다. 그런 소리인데 방금 본 것처럼 얘네들의 값을 k라고 하면 x는 ak이고 y는 bk이고 z는 ck예요. 그래서 ak 더하기 bk 더하기 ck가 된다는 거예요. 그럼 분자는 k로 묶으면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되니까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만약에 0이 아니라면 약분이 되고요. 그래서 역시나 k라는 값이 만들어집니다. 그죠? 그래서 이것들의 값이 여전히 같은 상태로 유지가 되더라라는 거고 당연한 이야기지만 막 억지로 이거분의 px 더하기 qy 더하기 rz 이것도 당연히 다 같은 값이에요. 그죠? pa분의 px나 b분의 qy나 rc분의 rz나 다 같기 때문에 이렇게 다 더해도 여전히 가능합니다. 대신에 이제 분모끼리 더하는 게 0이 아니다라는 조건이 필요하고요. 이거 제가 굳이 왜 계속 쓰고 있냐면 가비엘이에서 분모끼리 다 더해서 0이 되는 게 되게 중요한 그 함정으로 나오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 녀석이 항상 나오는 녀석이라서 이 정도까지 제가 써봤고요. 문제로 가서요. 실제로 몇 가지 좀 필요한 기술들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하도록 할게요. 첫 번째 거 같은 거 보시면 이거는 사실은 뭐 딱히 할 얘기는 없지만 이런 거지. 말한 것처럼 분모가 둘이 다르게 생겼고 둘이 뺄 거니까 당연히 통분을 하기는 해야 되는데 그냥 무작정 둘이 곱하지 말라는 거예요. 얘는 x 더하기 1이고 얘는 x 더하기 1, x 빼기 1이잖아요. x 더하기 1이 공통으로 들어있잖아요. 그죠? 그럼 얘한테는 x 마이너스 1만 분자 분모에 곱하면 되고 얘한테는 x만 분자 분모에 곱하면 되잖아요. 그죠? 그렇게 해서 통분하시는 게 산수하는 게 훨씬 더 편하다고요. 하고 나서 보면 뭐가 또 인수분해가 돼서 약분이 또 되는가 봐. 그죠? 그러니까 무조건 분모끼리 곱해서 처리할 생각을 하지 마시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케이? 그 정도만 되면 뭐 첫 번째 유형은 넘어갈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오는 건 뭐 숫자 찾아보세요인데 이거는 그 수학 상할 때 항등식 하던 거랑 약간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요거 통분해서 얘 된다는 이야기니까 분모는 얘네들이 곱하면 요대로 나오는 거라서 분자에 있는 애들만
개수들을 비교해가지고 5x 더하기 2를 찾아보시면 되죠. 뭐 a랑 b랑 더한 게 5일 거고 a에서 2b를 뺀 게 2가 될 거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왜? 찾아보시면 되고요. 다 항등식 얘기하는 거니까 해보시면 돼요. 요거 약간 귀찮은데 그러니까 니들이 하세요. 세 번째로 와서 보면 결국 저 4개짜리를 한 덩어리로 만들란 이야기예요. 통분을 해야 되는데 뭐 다 1차식이어가지고 최소 공배수 따위는 없지. 최소 공배수 그냥 다 곱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생각을 해보면 한꺼번에 다 하는 것보다 일단 두 개씩 잘라서 좀 하면 좋을 것 같다는 느낌은 들죠. 근데 그 전에 또 무슨 생각을 하시는 게 좋으냐면 이걸 그냥 고지고대 앞에 거 2개만 먼저 해볼까요? 앞에 거 2개 x 더하기 1분의 x 더하기 2하고 x 더하기 2분의 x 더하기 3 이거 2개를 뺄 건데 그냥 이 상태에서 통분하는 것보다 식을 약간 바꾸는 게 좋아요. 어떻게 바꿀 거냐면 얘를 요렇게 요렇게 그죠? 그러면 요만큼은 1이고 요만큼도 1이어서 1은 사라지고요. 누구랑 같은 게 될 거냐면 x 더하기 1분의 1 빼기 x 더하기 2분의 1 이랑 같은 녀석이 될 거라고요. 그죠? 얘보다 당연히 얘가 편해요. 왜냐하면 분자의 차수가 낮으니까 통분을 했다고 치면 분모끼리 곱한 건 그렇다 치고 이거 둘이 곱한 거 이거 둘이 곱한 걸 빼야 되는데 이거 둘이 곱하고 곱하는 것보단 그냥 여기서 이걸 빼는 게 더 간단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혹시 분자와 분모의 차수를 비교해서 분자의 차수가 더 크던가 아니면 분자랑 분모의 차수가 같은 경우에 차수를 일단 낮추라는 거예요. 통분을 할 때 우리 b분의 a에서 d분의 c를 빼거나 더할 거야. 그러면 bd분의 AD 빼기 BC 이렇게 생겼는데 A랑 C의 차수를 낮출 수 있으면 당연히 통분된 녀석의 차수도 미리 낮출 수 있잖아요. 그죠? 실제로 해보면 막 약분돼서 약분이 아니라 소거돼서 없어지거든요. 간단한 숫자 1이 돼버린단 말이야. 그러니까 미리 이렇게 바꾸어서 계산을 하자. 그런 이야기고요. 같은 맥락에서 여기 지금 뒤에 빼기가 오고 여기도 이거 2개도 1씩 뜯어내면 이거는 마이너스 x 더하기 3분의 1이고 더하기 x 더하기 4분의 1 이런 모양의 새가 될 거거든요. 같은 맥락에서 이거 2개를 먼저 계산하고 이거 2개를 먼저 계산해서 그 다음 다시 계산하는 거 괜찮은 방법이지. 이거를 굳이 얘네 둘이 먼저 하고 얘네 둘이 먼저 해? 그럴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 둘이 먼저 계산해 보면 분모야 지저분해지는 게 어쩔 수 없지만 분자가 그냥 숫자죠. x가 또 사라지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둘이 먼저 계산하면 분모가 2차인 건 어쩔 수 없지만 둘이 더하기니까 분자의 x가 살아있어요. 분자가 1차식이 돼버린다고. 이렇게 둘이 먼저 계산하고 이렇게 둘이 먼저 계산하면. 그죠? 귀찮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가능하면 분자의 차수를 최대한 낮추고 그 다음에 빼기 같은 걸로 연결되어 있으면 아무래도 분자의 차수를 미리 낮출 수 있으니까 짝을 묶을 때 요렇게 2개, 요렇게 2개 묶어서 계산하고 나서 그 다음 마지막 계산이야 뭐 어쩔 수 없이 하기는 해야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이런 순서대로 하시는 게 신상에 좋지 않을까? 꼭 저렇게 해야 되냐고 물어보면 그런 건 아닌데 꼭 이렇게 하지 않으시면 분명히 산수하다 틀릴 겁니다. 이렇게 하라는 얘기죠. 다음 542번이고요. 통분을 하시면 분명히 틀릴 겁니다. 보면 항 3개짜리가 나왔는데 첫 번째는 x 더하기 3분의 3, x 더하기 3, x 더하기 7분의 4, x 더하기 7, x 더하기 12분의 5. 보고 무슨 생각해야 되냐면 x랑 x 더하기 3인데 x 더하기 3 여기 뒤에 있고요. x 더하기 7인데 요거 뒤에 붙어 있거든요.
그래서 뭔가 분모 얘네들끼리 약간 연결되어 있는 그런 느낌 나죠? 그리고 얘는 여러분한테 이제 힌트를 주기 위해서 무슨 짓까지 했냐면 분모에 x랑 x 더하기 3인데 분자 어때요? x 더하기 3에서 x를 뺀 게 분자의 버젓이 있어요. 이걸 이 3을 뭐라고 볼 거냐면 x 더하기 3에서 x 뺀 거다라고 볼 거라고. 그럼 얘도 마찬가지지. x 더하기 7에서 x 더하기 3을 뺀 거고요. x 더하기 12에서 x 더하기 7을 뺀 거예요. 무슨 말이 되죠? 그러니까 이 식 자체는 어떻게 변형이 될 거냐면 첫 번째 건 x분의 1 빼기 x 더하기 3분의 1 이렇게로 바로 변형이 될 거예요. 납득이 가죠? 이해되죠? 응. 그게 아니면 뭐 이런 거라고. x 더하기 3분의 3인데 3은 원래 있는 거니까 그렇다 치고 요거 둘이 빼면 x 더하기 3에서 x 뺀 거 분의 원래는 1인데 요거 3 때문에 3 쓰고 이렇게 생겼다고요. 그죠? 근데 얘가 1이잖아. 그지? 하필이면 분모의 차이가 분자에 있기 때문에 얘는 그냥 이렇게만 딸랑 생긴 녀석이 되고요. 그럼 뒤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 x 더하기 3분의 1 빼기 x 더하기 7분의 1. 그 다음 것도 마찬가지 x 더하기 7 x 더하기 12분의 1. 그죠? 그리고 나서 얘네 둘이 속어, 얘네 둘도 속어. 그래서 남는 건 x분의 1 빼기 x 더하기 12분의 1. 얘만 남을 거다. 그래서 요거 통분하시면 b가 10이고 a도 10이다. 뭐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어떤 경우에 써야 하는지 이 냄새가 나니까 그거 가지고 찾아보시면 되고요. 이 번분수도 물론 뭐 계속해서 계산을 해야겠지만 얘도 결국 분자 분모에 무엇을 곱해야 되는지를 생각하는 거예요. 얘는 이거 자체는 문제 없지. 1 빼기 x분의 1인가 봐. 뭐 그렇다 칠 텐데 거기에 분의 1이 붙어 있으니까 이젠 뭐 할 거냐면 얘를 기준으로 분자 분모에 x를 하나씩 곱할 거라고요. 그지? 그러면 분모는 x-1 분의 x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는 거지. 그죠? 그래서 1 빼기 1 빼기 1 빼기 뭐라고? x-1분의 x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는 거네요. 그죠? 그러고 나서 보면 이제 요 분수 입장에서 보면 얘 때문에 불편한 거니까 분자 분모에 괄호를 여기다 치고 있어. x-1을 하나씩 곱한다고 치면 얘는 x-1에서 x를 뺀 거니까 그냥 -1이고요.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겠네요. 그죠? x-1에서 x를 뺐으니까 -1, 분자는 x-1. 그러면 이렇게 바꾸고 나서 1이 없어지네요. 1 빼기 x분의 1이니까 x분의 x-1이다. 이렇게 되겠다.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뭐 새로운 기술이라던가 뭐 그런 거 없이 그냥 분자 분모에 같은 숫자들을 계속 곱해서 더 이상 번분수의 형태가 되지 않게끔 잘 조절만 해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 뒤에 보시면 549번 있어요. 549번. 어떻게 풀어야 할지 혹시 기억이 나나요? 전혀요? 고민하게 하고 싶은데. 이 문제를 풀 때 힌트는 A, B, C, D가 자연수라는 것이 힌트거든요. 그래서 얘를 통분하잖아요. 그러니까 번분수를 다 해결하잖아요. 망합니다. 그러면 그래서 그러니까 얘는 여기서부터 다 조져가지고 번분수를 없애서 막 되게 복잡한 식을 만드는 게 아니고 A, B, C, D가 자연수 그랬는데 얘부터 보면 이런 거야. 자연수에다가 무언가를 더했어요. 그리고 분의 1을 쳤기 때문에 이 값 전체는 이건 때려 죽여도 1보다 작아요.
양수인 건 당연하고. 그죠? 그러니까 15분의 43에서 정수 부분은 A가 다 책임져야 돼. 얘가 2인 거지. 그러니까 이 덩어리 전체가 15분의 13 될 거예요. 그걸 다시 역수취해서 B를 찾고 정수 부분 잘라내고 또 역수취해서 C를 찾고 등등등 이렇게 찾으러 가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 녀석도 번분수의 하나라고 나오지만 요거는 자연수라는 조건 때문에 번분수처럼 푸시면 큰일 날 녀석이고요. 유형 6번 오랜만에 만나서 반가운 녀석이죠. 551번 같은 거 보시면 우리 뭐 곱셈 공식 할 때 많이 봤고요. 이건 1학기 때 본 게 아니라 진짜 몇 년째 본 거지. 니네 중학교 때 수학 상은 뒤지게 하잖아요. 그죠? 몇 년째 보고 있는 거야. 그죠? 기억나죠? 얘 가지고 얘 찾으려면 뭐 하면 돼요? 뭐 하면 돼요 이거? X 나눠야지. 아이, 기억하는구나. 그래요. X 너무 무시했나? 이렇게 되었고요. 이거 가지고 이제 뭐 찾으면 돼요? X 제곱 더하기 X 제곱분의 1 찾으면 되죠. 얼마죠? 맞지? 제곱하면 16이고요. 마이너스 2 붙어 있을 테니까 넘기면 18 되겠죠. 그죠? 뭐 집어넣어서 산수하시면 되고요. 그 밑에 보시면 전부 다 곱셈 정리, 곱셈 공식 가지고 찾아내는 것들이니까 뭐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유형 7번.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0일 때입니다. 다 비슷비슷하죠.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0일 때, 밑에도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0일 때, 뭐 0이 아닌데 A분의 1, B분의 1, C분의 1, 0일 때 등등등인데 이것도 우리 인수분해 같은 거 할 때 엄청 많이 했던 거거든요. 다 더해서 0일 때 저거 찾아보세요. 왜요? 우변에 있는 거를, 우변이 아니지, 이 식 자체를 한꺼번에 다 통분해서 뭘 하실 생각을 하는 것보다 일단 괄호가 있으니까 괄호 안에 있는 걸 먼저 좀 처리를 해볼 텐데, 물론 이렇게 생긴 식이 나오긴 했는데 그렇다고 C 자리에 무작정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를 또 때려 넣으시면 엄청 복잡하게 생긴 식이 되겠죠. 그죠? 이걸 이용해서 우린 뭐 할 거냐면 문자 하나를 두 개로 바꾸는 게 아니라 두 개를 하나로 바꿀 생각을 해야 돼요. 즉 A 더하기 B를 찾아서 마이너스 C로 바꾸고, B 더하기 C를 찾아서 마이너스 A로 바꾸고, A 더하기 C를 찾아서 마이너스 B로 바꾸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문자의 개수가 차근차근 줄어든다고요. 그죠? 그래서 괄호 안에 있는 애들끼리만 먼저 통분해 보면 BC분의 B 더하기 C예요. 이걸 뭐라고 쓸 거라고? 마이너스 A라고 쓸 거라고요. 그 다음 것도 마찬가지. CA분의 C 더하기 A, AB분의 A 더하기 B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죠? 그럼 얘를 이제 뭘로 바꿀 수 있다? BC분의 마이너스 A 제곱으로. 그죠? B 더하기 C는 마이너스 A랑 같으니까. 그 뒤에 나오는 C 더하기 A도 마이너스 B제곱으로 AB분의 마이너스 C제곱으로. 그리고 나서 통분을 하면 무조건 다 곱할 게 아니고 최소 공배수 생각하는 거예요. 최소 공배수 누구냐면 ABC입니다. 그죠? 그럼 얘는 누가 돼야 돼요? 마이너스 A의 세제곱. 얘는 B 하나만 더 오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마이너스 B의 세제곱. 얘는 마이너스 C의 세제곱. 마이너스를 묶으면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죠. 제가 좋아하는 공식이 만들어졌죠. 세제곱 더하기 세제곱 더하기 세제곱이야. 떠올라야 하는 인수분해 공식이 있죠? 마이너스 3ABC는 A 더하기 B 더하기 C,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 빼기 AB 빼기 BC 빼기 CA 인데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빵! 이라는 걸 보니 A 세제곱 더하기 B 세제곱 더하기 C 세제곱은 누구와 같더라? 3ABC와 같더라. 그래서 요거 ABC분의 마이너스 3ABC. 그래서 마이너스 3이다. 이렇게 결론이 나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식을 좀 변형하는 거고요. 이게 저는 이 공식 좋아하니까 반가운 마음에 저는 이렇게 푸는데, 이걸 어떤 친구는 이렇게 풀었어요. 잠깐만, 여기서 했나? 딴 데서 했나? 딴 사람 기억이 안 나네. 이거 다 전개해가지고
b분의 a 더하기 옆에 a분의 b.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뭐 있었더라? c분의 a랑 a분의 c, b분의 c랑 c분의 b. 뭐 이렇게? 잠깐만. 이렇게 해서 어떻게 했더라? 여기 제가 한 게 아니어가지고. 그래서 요거 b분의 이걸 순서를 잘못 썼네. 미안해. b분의 a랑 b분의 c를 붙여야지. b분의 a랑 b분의 c를 합쳐야죠. 그리고 c분의 a랑 c분의 b를 합치고요. a분의 b랑 a분의 c를 합쳐요. 그럼 이거 뭐야? 이 b분의 a 더하기 c예요. 젠장. 이렇게 생겼습니다. c분의 마이너스 c고요. a분의 마이너스 a예요. 그래서 마이너스 3이네요. 난 이렇게 풀었는데. 그러니까요. 이런 친구도 있더라고요. 아무튼 그래서 이렇게 변형을 해서 푸는 것도 당연히 괜찮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죠? 어쨌든 얘도 그렇고 그 과정은 뭐냐면 다 더해서 0이 되는 거니까 두 개짜리를 하나로 줄일 때 써먹을 수 있더라. 뭐 그런 이야기겠죠. 됐고. 바로 다음 유형 가보겠습니다. 세 개짜리 비례식이 나왔어요. 근데 x 대 y 대 z가 아니라 x 더하기 y랑 y 더하기 z랑 z 더하기 x가 3대 4대 5더라예요. 그럼 이제 우리는 또 저걸 보고 비례식 어떤 생각해야 되냐면 얘는 3, 얘는 4, 얘는 5구나. 되죠? 얘가 3대 4대 5니까 그러면 아예 3K, 4K, 5K다라고 숫자를 박아 놓자는 거지. 그죠? 그러면 이렇게 생긴 거 연립방정식 풀 때는 이거 다 더해가지고 2로 나누는 거잖아요. x 더하기 y 더하기 z 얘 얼마냐면 6K 이렇게 생겼습니다. 다 더하면 12K니까. 그래서 이렇게 두 개 짬뽕해 보면 z가 3K란 이야기고요. 이렇게 둘이 짬뽕해 보면 x가 2K고 둘이 할 거니까 y는 K더라 그런 이야기죠. 보시다시피 x, y, z를 하나의 문자로 다 표현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럼 이제 주어진 식에다가 3K, 2K, K를 다 때려 넣어서 계산해 보시면 K는 약분이 될 거고요. 약분 될 거라는 게 빤히 보이는 게 분모 다 2차고 분자도 뭐 두 개씩 곱했으니까 다 2차잖아요. 그죠? 각각의 항들이 다 2차식이기 때문에 어차피 다 K제곱 있을 거라서 K제곱은 약분이 될 거예요. K제곱 안 넣고 그냥 3이랑 2랑 1 넣어서 산수하셔도 답은 똑같이 나올 거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리고 아마 K가 지워지게끔 나올 겁니다. 왜냐면 엄밀히 따지면 문자가 지금 X, Y, Z 3개 있는 건데 비례식이 2칸 있는 거라서 식이 2개예요. 하나 부족하다는 이야기거든요. 내가 K라는 문자를 하나 끌고 들어왔잖아요. 식이 3개야. 문자는 4개고요. 문자가 하나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뭔 소리야. 식이 하나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정확하게 X, Y, Z랑 K의 값은 어차피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걸 물어봤다고? 그럼 알아서 아마 관계식 정도를 찾으시면 알아서 미지수 하나는 약분이 되게끔 나왔을 거다라는 거야. 그렇죠? 그런 사실을 이용해서 좀 풀어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뭐 아주 대표적으로 다음 문제도 마찬가지죠. 보시면 x, y, z가 3대 1대 7이다 그랬는데 그냥 3, 1, 7 집어넣어서 산수하면 끝난다고요. 어차피 분자 분모가 다 1차잖아요. 그죠? 그리고 뭐 굳이 3K, K, 7K라고 해봤자 어차피 K 다 약분해서 사라져버릴 거기 때문에 그냥 푸시면 되고요.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나오는 이 비례식도 마찬가지. 이것도 식이 이렇게 2개 나왔는데 문자는 3개고 식이 2개잖아요. 이거. 그러니까 얘도 어차피 x, y, z의 값이 정확히 나오는 건 아니라는 거고 대신에 저 2개의 식을 잘 짬뽕 하셔가지고 비례식을 찾아낼 수 있다 그런 이야기죠.
갑자기 없네. 그래서 하나의 문자로 다 통일을 좀 하자는 이야기고요. 그 굳이 뭐 K 같은 거 새로 끌고 올 필요 없이 그냥 이 두 개의 식을 잘 짬뽕해 보면 뭐 예를 들어서 둘이 더할까요? 둘이 더하기를 해버리면 3x 더하기 3z가 0이야. 니까 z가 마이너스 x랑 같아요. 그런 이야기고요. 요거 2배 해가지고 더하기를 하면 이제 z가 없어지겠죠? 2배에서 더하면 5x 더하기 y가 0이니까 y는 마이너스 5x야. 이런 이야기죠. z도 y도 다 x에 관한 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는 이야기니까 주어진 식에 x로 다 만들어 놓고 나서 보면 역시나 또 x제곱이 약분될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관계식만 찾아내시면 집어넣어서 산수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 정도가 유리식 이야기고요. 유리식에서는 뭐 되게 어렵거나 그런 거라기보다 그 부분 분수가 아마 처음 풀 때 조금 어려울 거고요. 그거 외에는 뭐 우리 많이 공부했던 내용들 중에서 나올 거라서 그렇게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 이어서 할 얘기는 유리함수인데 대충은 기억이 나죠? 네. 제일 중요한 키워드죠. 점근선. 유리함수는 기본적으로 뭐 되게 여기 처음이니까 어려운 말들, 아니 어려운 말이라기보다 별로 기억하기 싫은 말들이 나오는데 비슷한 말인가? 원래 유리수 정수도 유리수 안에 들어가 있는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엄밀히 따지면 이 다항함수도 유리함수 안에 들어가는 거고 다항식도 유리식 안에 들어가는 건데 굳이 그런 걸 따로 생각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단원에서 다루게 될 유리함수는 분모의 미지수 x가 들어있는 거. 근데 주로 1차인 거만 다루겠다. 뭐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fx가 x에 대한 유리식일 때 y는 fx를 유리함수다라고 할 거고 그 유리식 중에 하필이면 다항식일 땐 다항함수라고 할 건데 뭐 2차 함수, 1차 함수, 3차 함수 이런 애들 여기서는 다항함수 안 할 거고 이제 다항함수가 아닌 유리함수 이야기를 할 거고 또 너무 어렵게 나오기 좀 그러니까 분모가 1차인 경우만 다루겠다라는 거고요. 함수이기 때문에 당연한 이야기지만 특별히 문제에서 언급하지 않아도 분모가 0이 되도록 하는 값은 알아서 빼는 겁니다. 정의역에서 알아서 제외를 시키셔야 돼요. y는 x분의 1인데 x가 0이 아니야 이런 말 없다고 해서 이거 함수 아니에요 이렇게 까다롭게 굴지 않겠다는 거야. 분모가 0 되는 건 알아서 빼세요. 그런 이야기입니다. 뭐 당연한 얘기니까 그렇다 치고요. 유리함수의 기본적인 형태부터 보고 갈 텐데 이거부터 봅시다. 함수니까 정의역, 치역 먼저 볼 거고요. 그리고 나서 그래프도 한번 그려볼 건데 요 그림을 그리기 전에 요 식을 약간 변형해 보면 이런 소리거든. x 곱하기 y는 1이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죠? 둘이 곱해서 1 되는 애들 순서상 찾으세요 그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x는 당연히 0이 안 된다고. 마찬가지 이유로 y도 0이 안 됩니다. 그죠? 그래서 정의역 살펴보면 x가 0이 아닌 실수 전체고요. 곱해서 1이 될 거니까 치역인 y 역시나 마찬가지로 0이 아닌 실수 전체 될 거고요. 안 된다라는 게 포인트지. 그래서 x가 0이 아니고 y가 0이 아니에요. 그래서 x가 0인 거 하고 y가 0인 거 이거 각각은 직선이에요. x는 0이라는 직선이랑 y는 0이라는 직선이라고 이거 두 개를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점근선 이렇게 부른다고요. 그죠? 이 점근선이라는 건 점차 근접하는 선이야. 가까워지는 선이야. 좀 다르게 표현하면 가까워지기만 하지 만나지는 않는다는 선이에요. 만나지 않는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정의역에서 0을 뺄 거야. 그래서 0이 점근선이고요. 치역에서도 0을 뺄 거야. 그래서 0이 점근선이에요. 점근선 그러면 x는 0, y는 0이고요. 물론 우리가 매번 물어보면 니네 맨날 0,0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0,0은 점근선의 교점인 거지 점근선이 아니야. 그죠? 조심하시고요.
그래서 이것이 점근선이구나 정도에서 이제 이 그래프를 그리러 가보면 x축에 y축이 이렇게 있고요. 그냥 숫자들을 집어넣어 보시면 될 텐데 만만한 건 1이니까 1부터 대입해 보면 1,1 지나가고요. 2,2분의 1 지나가겠죠? 3,3분의 1 지나갑니다. 근데 곱해서 1이 되는 걸 찾는데 x에 1, 2, 3 넣었잖아요. y에도 1, 2, 3 넣어보면 되죠. y가 1이면 x는 여전히 1이고요. y가 2면 x는 2분의 1이고요. y가 3이면 3분의 1이에요. 그래서 그림을 그려보면 이런 식의 그림이 그려지게 될 거다. 뭐 사이사이는 당연히 그냥 스무스하게 연결하시면 될 테니까요. 이런 식의 그림이 그려지게 될 거고요. 좌표 몇 개 찾아봐서 알지만 그리고 저 식의 모양새를 보면 알겠지만 이 그림 당연히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 녀석이 돼요. 그죠? 1,1뿐만 아니라 2,2분의 1, 3,3분의 1 다 반대로 2분의 1,2, 3분의 1,3을 다 지나가게 될 거니까. 그죠? 그래서 이쪽 편 그림 그리는 거랑 이쪽 편 그림 그리는 거랑 똑같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1, 3면에만 있는 게 아니라 3, 4분면에도 당연히 있을 수 있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이런 애들 집어넣어 보면 여기 이렇게 지나갈 거니까 이제 그림이 이렇게 그려지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식의 그림이 그려지게 될 것이고요. 이 식에서 힌트는 그거였다고. x랑 y랑 서로 자리를 바꿔도 원래 식이랑 똑같으니까 이 그림 전체적으로 y는 x에 대해서 당연히 대칭이고요. 또 x에다가 마이너스 x, y에다 마이너스 y를 집어넣어도 원래 식이랑 똑같아요. 그 말은 뭐다? 원점에 대해서 대칭이다 그런 이야기예요. 이 그래프 자체가 지 알아서 그냥 원점에 대해서 대칭이라고요. 역시나 마찬가지로 x에다가 마이너스 y 넣고 y에다가 마이너스 x를 넣을 거야. 뭐 했던 이야기예요? y는 마이너스 x에 대해서 대칭 이동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도 원래 거랑 똑같이 생겼구나라는 겁니다. 그림 왜 이렇게 그리고 있어? 마음이 삐뚤어졌나? 무슨 소리야? 내 마음이 왜 삐뚤어져? 이 직선에 대해서 알아서 대칭이더라 그런 이야기예요. 그죠? 그래서 그림을 그려놓고 나서 보니까 이 식에서도 사실은 알 수 있지만 그림을 그려놓고 나서 보니까 이 녀석 자체는 0,0이라는 점에 대해서 대칭이고 y는 x라는 직선과 y는 마이너스 x라는 직선에 대해서도 역시나 대칭이 되더라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됐죠? 그 다음에 원래는 이제 여기서 우리 보통 요 k의 값을 변화를 시켜보거든요. k의 값이 일단 부호부터 생각해보면 얘도 똑같이 이렇게 생긴 거잖아요. x 곱하기 y가 k라고. k가 양수면 x, y의 부호가 같다는 이야기겠죠? k가 음수면 x, y의 부호가 서로 다르다는 이야기겠죠. k가 양수면 1, 4분면과 3, 4분면, k가 음수면 2, 4분면과 4, 4분면의 그래프가 그려질 겁니다. 그죠? 왼쪽 편으로 이렇게, 오른쪽으로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될 거라고요. k의 절대값이 커지면 둘이 곱해서 값이 커진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 점점점 멀어진다는 얘기예요. 뭐 예를 들어서 2 같은 것도 그려보면 이런 거 1,2를 지나가잖아요. 여기 있다고요. 2,1을 지나가요. 여기를 지나갑니다. 그러니까 그림을 그려보면 이렇게 약간 더 양옆으로 벌어진 그림이 그려지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생긴 그림이 될 거라고요. 점점 더 멀어질 겁니다. 멀어진다는 건 얘네 째하고 얘는 때려 죽여도 안 겹칩니다. k 값이 다르면 겹치지 않아요. 오케이? 멀어졌으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고요. 평행이동 하기 전에 하나만 이야기를 하고 가자면 이 책에 잘 안 나오긴 하는데 알아두시면 꽤 좋은 거니까. 지금 요 유리함수 곡선에서 당연히 제일 중요한 건 점근선이에요. 그림을 그릴 때. 근데 그려놓고 나서 보면 저 곡선 위에 있는 점 중에서 제일 중요한 점 찾아봐. 그럼 누구냐면 이 점이에요. 이 점. 아니면 이 점. 이제 1, 4분면에 있는 점으로 합시다. 이 점이 제일 중요한 점이에요. 이 점을 특정해보자면 점근선의 교점을 지나는 기울기가 1인 직선이랑 만나는 점.
뭐 지금 얘 같은 경우는 평행이동을 한 건 아니니까 y는 x랑 만나는 점 이 점인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첫 번째로 나오는 건 0,0에서 제일 가까이에 있는 점 찾으세요. 그러면 이 점이에요. 그죠? 점근선의 교점에서 제일 가까이 있는 거 찾아봐. 그럼 이 점이라고요. 요점 요점에서 접선 그으면 기울기 마이너스 1인 녀석 됩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절대부등식이랑 엮어가지고 뭐도 나오냐면 얘한테서 x축 y 이 곡선 위에 있는 임의의 점에서 x축이랑 y축의 수선을 떨어뜨려요. 그래서 직사각형을 만들어. 그래서 저 직사각형 둘레의 길이의 최소값 구하세요. 이런 거 나오거든요. 그 저 둘레의 길이가 최소되는 점도 어디냐면 요 점이에요. 왜냐하면 산술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요점 x좌표를 t라고 보면 요점 x좌표는 t분의 k 뭐 1 이렇게 생겼잖아요. 얘네들이 더하면 최소가 된대. 언제? t가 1일 때. 1,1 요점이 직사각형 둘레의 길이가 최소되는 점이기도 합니다. 오케이? 그래서 그 정도를 기억하시면 되고요. 대신에 혹시 이렇게 생긴 직사각형의 넓이 물어보면 넓이는 다 똑같은 거야. x좌표, y좌표 곱하면 1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직사각형은 다 넓이가 똑같다고요. 오케이? 아무튼 그렇게 생긴 녀석인데 하나만 더 이야기를 하자면 그래서 만약에 이 녀석을 y는 x분의 1이 아니라 y는 x분의 k다 이렇게 생겼다고 보면 이 점의 좌표 뭐란 이야기예요? 요 곡선이 y는 x분의 k야 라는 건 저 좌표 자체는 루트 k, 루트 k다 그 얘기 하는 거고요. 그죠? x좌표, y좌표 둘이 같아야 되잖아요. x 곱하기 y가 k니까. 그리고 그때 요 선분의 길이 요 파란색 선분의 길이 원점으로부터의 거리 요 거리 얼마란 이야기냐면 루트 2k란 이야기예요. 루트 k, 루트 k, 루트 2k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되죠? 그래서 특별히 책에서 언급은 안 하지만 요 점 중요한 점이니까 좀 유리함수에서 평행이동 시켜도 마찬가지예요. 기억을 좀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케이? 다음 할 얘기로는 평행이동인데 평행이동 자체는 뭐 별로 어려운 게 아니지. y는 뭐 x분의 k 요 녀석을 x축으로 p, y축으로 q만큼 평행이동하면 식은 y는 x-p분의 k 더하기 q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겠죠. 그죠? y-q인데 그 q도 우변으로 넘기면 이렇게 생겼고요. 저기 써 있는 모든 게 다 평행이동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의역 x가 p 아닌 실수 전체, 치역 y가 q 아닌 실수 전체 이거 둘 때문에 점근선은 x는 p, y는 q 이렇게 생겼고요. 대칭이 되는 기준은 누구야? p, q라는 점하고요. 아이고. 점 p, q 하고요. 직선 두 개 y-q는 기울기가 1이거나 마이너스 1이에요. p, q를 지나가는. 오케이? 그래서 저기 있는 거 그대로 다 p, q만큼 평행이동 시키면 완성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림이 그려져 이런 식으로 식이 나와 있으면 그냥 점근선이 어디인지만 훅훅 살펴보시면 돼요. 이거 제가 다시 설명 안 해도 되죠? 분모가 0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이거고요. 그리고 이것의 값이 0이 될 수 없기 때문에 y는 q가 안 되는 거고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생겼는데 문제는 얘를 이렇게 안 주고 통분해서 주겠지. y는 cx 더하기 d분의 ax 더하기 b 이런 식으로 줄 거라고요. 그럼 이걸 쳐다보고 우리는 점근선도 찾아야 되고 k의 값도 찾아야 되고 그래야 그래프가 그려지게 될 거다. 그런 이야기라고요. 그죠? 그래서 잘라내는 건 뭐 대분수 만드는 건 앞에서 우리 유리식 계산할 때도 했던 거니까 뭐 빨리 해보면 cx 더하기 d 분자에 요런 모양새가 있어야 밑으로 떨어져 올 수 있으니까 c분의 a 이렇게 들어가면 되고요. 그러면 마이너스 c분의 ad 더하기 b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겠다. 그렇죠? 그래서 cx 더하기 d분의 마이너스 c분의 ad 더하기 b 그리고 c분의 a 이렇게 생긴 녀석이니까
점근선 찾아보면 x가 마이너스 c분의 d, y는 c분의 a. 요거 두 개가 될 거고요. 요 분자의 값의 그 뭐지? 부호나 값에 따라서 이제 이렇게 생길지 아니면 이렇게 생길지가 결정이 날 텐데 얼마나 또 멀리 떨어져 있을지 이거 찾기가 굉장히 귀찮거든요. 이거 외우지 마세요. 저도 안 외우고 있습니다. 필요가 없어서요. 이거 당연히 복잡하게 생겼기 때문에 얘를 외우지 않고 그래프를 잘 그릴 방법이 없을까를 사람들이 당연히 고민을 했겠지. 그죠? 그래서 그 고민을 한 결과 생긴 모양새를 보고 판단을 해보자면 이런 거라고요. 유리함수는 어쨌든 점근선 찾는 게 중요하니까 이 점근선은 그냥 바로 찾아지죠. 분모가 0이 되지 않도록 하는 거. 분모가 0이 되는 게 점근선인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분모 0 되도록 하는 x는 마이너스 c분의 d고요. 그 다음 얘는 뭐예요? x 앞에 붙어있는 개수들. c분의 a. 이 녀석이 또 하나의 점근선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밑으로 떨어뜨릴 때 분모에 cx 더하기 d가 있어서 cx 더하기 d의 모양새를 만들려다 보니 c분의 a가 온 거거든요. 얘가 그대로 밑으로 똑 떨어져 내려오는 거기 때문에 결국 분자와 분모의 x 앞에 있는 개수 저것의 비율을 가지고 점근선 하나를 찾으시면 된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c분의 a고요. 나머지 하나 필요한 게 k의 값인데 k의 값은 직접 찾지 마시고 어차피 그래프를 그리는 게 목적이니까 적당한 값 하나 대입해서 지나가는 점을 찾아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y는 x-1분의 2x 더하기 1 이렇게 생긴 녀석이 있다고 치면 이걸 그릴 때 물론 해보면 이런 거지. x-1분의 2 x-1 더하기 3이니까 오 이렇게 생겼구나. k 값이 3인 녀석을 1, 이만큼 평행이동한 거야. 이렇게 그릴 수도 있는데 그러지 말고 이렇게 하자고. x축이고 y축인데 얘는 점근선이 x는 1, y는 2예요. 1분의 2니까 이렇게 해놓고 나서 여기 그려질지 여기 그려질지는 좌표를 하나 대입하는 거야. 그냥 0 이런 거 대입해보는 거지. 0, 마이너스 1 지나죠. 어디 지나가요? 여기 지나갑니다. 그럼 얘가 점근선이야. 뚫고 나가면 안 되거든요. 근데 점이 여기 찍혔다고. 그럼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다는 이야기예요? 뭐 이쪽 편으로 이렇게 생겼겠지. 이쪽으로도 마찬가지. 뭐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생겼겠죠. 그죠? 이렇게 생겼구나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프를 그리세요 그러면 보통은 점근선 다 표시하고요. 그리고 그림을 그려놓고 나서 x절편이나 y절편이 있으면 걔네들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어차피 x절편, y절편 찾아야 돼. 그러니까 x에다 0을 넣어보든가 0을 넣을 수 없는 경우엔 y좌표가 0이 되려면 x에다 뭘 넣어야 되는지 즉 분자가 0 되는가 그런 거 하나 정도를 대입하셔서 표시하시면 돼요. 여기 마이너스 1이고 마이너스 2분의 1 뭐 이런 식으로.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그래프를 그리시는 게 당연히 훨씬 더 빠를 거다라는 겁니다. 평행이동은 이 정도 하면 될 것 같고요. 끝이에요? 아니. 그 다음 이야기는 이제 최대 최소, 역함수, 위치관계 이렇게 세 가지만 더 보면 되는데 최대 최소는 유리함수. 아니 뭐 없이 좀 넘었어. 유리함수의 최대 최소는 완전 쉽다. 설명할 게 없다. 왜냐하면 말로만 하고 끝날 거야. 네. 생긴 모양이 이렇게 생겼던가 아니면 이렇게 생겼을 것이기 때문에 점근선을 제외하면 계속해서 감소하거나 계속해서 증가만 합니다. 그죠? 그래서 점근선을 범위가 주어져 있을 때 그 범위 안에 점근선이 있는지 없는지만 확인을 하시면 되고요. 점근선이 포함 안 됐으면 그냥 양쪽 끝에 경계값이 최대값이고 최소값이야. 계속 증가만 하던가 계속 감소만 하니까. 이해되죠? 주어진 범위 안에 점근선이 포함되어 있으면 그때는 최대도 없고 최소도 없는 겁니다. 영원히 올라가고 영원히 내려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뭐 없는 게 나오진 않겠지 아마. 그죠? 그리고 티가 나잖아요. 점근선을 빼려면 뭐 예를 들어서 이거 같은 경우에 최대값 최소값 찾으세요 할 때 x가 0에서 1 사이일 때 이렇게 안 해요. 왜냐면 0에서 2 사이일 때 이렇게 안 해요. 1이 점근선이라서 정의역에 1이 안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니네들을 놀리려고 점근선을 포함한 채로 정의역의 범위를 주어지려면 x가 0에서 1 사이 또는 1보다
1보다 크고 3 이하야. 이런 식으로 주어질 거라는 거야. 정의역이 이렇게 생겼을 때 최대값, 최소값 구하세요. 그러면 없어! 이렇게 말하시면 된다고요. 그죠? 이게 티가 납니다. 그러니까 뭐 최대, 최소는 요 정도 하시면 되고요. 특별히 막 다른 거랑 엮어가지고 우리 왜 앞에서 뭐 무슨 뭐 있었죠? 뭐 없었나? 아무튼 뭐 최대 최소 물어볼 때 주로 나오는 게 막 2차 함수랑 엮어가지고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얘는 굳이 2차랑 또 뭐 합성해서 엮어가지고 나올 일도 거의 없어요. 그죠? 그래서 유리함수의 최대 최소는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해보시면 되고요. 학교 시험에 네. 유리함수 어렵게 나와요? 유리함수가 안 어려운데 유리함수 어떻게 어렵게 냅니까? 그쵸. 그럼요. 그 RPM만 풀까요 그냥? 뭐요? 유리함수는? 왜죠? 시간이 없죠. 아이 무슨 소리예요. 다 해야죠. 그 다음 나오는 건 유리함수의 역함수인데 역함수 수업할 때 제가 그런 얘기 했어요. 구하란 얘기 없으면 최대한 구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라. 명언같이 만드시는. 명언이야! 역함수는 구하지 마라! 역함수 구하세요가 아니면 최대한 구하지 않으려고 노력해야 돼요. 귀찮거든. 그죠? 그래서 뭐 F 역함수 3을 구하세요. 그것도 역함수를 구해서 3을 대입할 게 아니라 뭘 대입해야 3이 나오지? 방정식 푸는 거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런데 유리함수는 아니다. 유리함수는 역함수를 구하는 게 졸라 쉽다. 구하지 마세요라고 안 하면 그냥 구한다. 구하지 말란 말이 없을 거잖아. 문제에. 그러니까 그냥 구한다. 그냥 구한다. 자, 하나만 딱 구해보면 돼요. cx 더하기 d분의 ax 더하기 b. 역함수 구할 거야. x랑 y랑 자리 바꾸고 y는 정리할 겁니다. 1대1 대응인 건 당연한 거니까 얘기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x랑 y랑 자리를 바꾸면 이렇게 생겼고요. 요거 넘겨 cxy 더하기 dx가 ay 더하기 b고요. y 붙은 거 좌변, 안 붙은 거 우변. 이 상태에서 cx-a로 나눌 겁니다. 그러면 y는 cx-a분의 마이너스 dx 더하기 b 이렇게 생겼죠. 이게 얘네 둘이 서로 역의 관계에 있는 녀석입니다. 그래서 저 모양새를 기억하시면 되는데 이 모양에서의 포인트는 뭐냐면 b하고 c는 가만히 있습니다. 그죠? 이거 지금 x 내림차순으로 분자분모를 다 정리하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c하고 b는 그 자리에 가만히 있고요. a하고 d는 서로 자리도 바뀌고 부호도 바뀝니다. 그죠? 뭐 경우에 따라서는 a나 d가 0이 되는 경우도 당연히 있어요. 그럼 그냥 0이라고 내비두시면 되고 그게 아니면 바뀐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공식만 알고 계시면 역함수를 구하는 게 너무 쉽잖아요. 이거 예를 들어서 저기 옆에 써 있으니까 저걸로 그냥 합시다. x-1분의 2x 더하기 1 이렇게 생겼대. f 역함수 3을 구하세요. 이걸 보잖아요. 평소 같았으면 아 그래? 얘가 3이 된다고? 이거 가지고 방정식 푸는 거예요. 그럼 이제 x-1을 1로 넘긴 다음에 x를 막 찾겠죠? 근데 그거랑 완전히 똑같은 게 뭐냐면 그냥 f 역함수 x를 먼저 찾는 거야. 여기다 쓸까요? f 역함수 x는 찾아보면 얘는 가만히 있어요. x하고 더하기 1은 가만히 있고요. 얘하고 얘는 자리도 바뀌고 부호도 바뀌어요. 그래서 1x고 마이너스 2가 된다고요. 그죠? 이게 f 역함수고요. 여기다 3 대입하라고. 3-2분의 3 더하기 1이에요. 그래서 사네 이렇게 찾는 거라고요. 얘가 당연히 훨씬 더 편하다. 그죠? 그래서 유리함수는 구하지 말라고 안 하면 그냥 구해서 푸시면 되고요. 구하지 말란 얘기가 문제는 거의 없을 거니까 그냥 뭐 봐서 뭐 구하는 게 편하겠다 싶으면 그냥 구하시면 돼요. 그죠? 그래서 역함수에서 유일하게 역함수를 구해도 그리 불편하지 않은 거 유리함수. 그 외 나머지는 웬만하면 구하지 말자. 오케이? 그래서 이거 유리함수 역함수니까 꼭 기억하시고요. 유리함수에서 해야 될 마지막 얘기는 유리함수랑 직선과의 위치관계라고 우리가 보통 부르는 건데
요거는 그냥 바로 문제로 가서 이야기를 하죠. (595번이고요) y는 x분의 3 그래프랑 저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날 때 양수 k의 값을 구하세요요. 이게 유리함수의 경우에는 사실은 그림을 안 그려도 풀 수 있는 경우가 가끔 있거든요. 근데 그림을 그리지 않고 풀 수 있는지 없는지는 그림을 그려봐야 알아요. 그러니까 그림 그려라. 유리함수, 무리함수 둘 다 그래프를 그리셔야 됩니다. 안 그리면 운 좋게 만든 거지 제대로 만든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래프를 그리시고요. 물론 그래프를 그려서 필요한 식은 또 식으로 찾긴 찾아야 돼. 그래도 그래프를 꼭 그리셔야 되고요. 요거 두 개를 그림을 그려보면 얘는요. 점근선이 x는 0, y는 0에 k 값이 3이니까 1,3 정도를 지나가는 이렇게 생긴 녀석. 1, 2, 3, 1, 2, 3 뭐 됐죠? 이렇게 생긴 녀석 되겠습니다. 그죠? 얘는요. 기울기가 마이너스 2인 직선이에요. 한 점에서 만난대요. 기울기가 마이너스 2면 원점 지난다고 치면 대략 이 정도 기울어진 녀석이거든요. 얘를 평행이동시켜서 한 점에서 만나게 하라는 거예요. 그죠? 그럼 오다 보면 아마 요쯤 어딘가 있겠죠? 또 올라가다 보면 또 요쯤 어딘가 있겠죠? 그죠? 아하, 이렇게 두 번 있겠구나. 그 위로 가면 계속 2점, 이 밑으로 가면 계속 2점. 그죠? 그래서 이렇게 두 개겠구나라는 걸 생각하시고 저 K를 찾기 위해서 이제 뭐 할 거냐면 방정식을 만드는 거지. X분의 3이랑 마이너스 2X 더하기 K가 만난대요. 한 점에서. 이거 만족하는 미지수 X가 한 개밖에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죠? 근데 이제 X가 분모에 있어서 되기 싫으니까 양변에 곱하기를 하시면 3은 마이너스 2X제곱 더하기 KX 이렇게 생겼을 거고 한쪽으로 다 몰아보면 얘가 되겠죠? 그런데 우린 뭘 원한다고요? 접한 걸 원한다고. 교점이 하나만, x가 하나만. 만들어 보니까 2차식이네요. x가 하나만, 판별식이 4잖아. 24죠. 4, 2, 3. 얘가 0입니다. 그죠? 그래서 k가 2루트 6 뿔마. 이렇게 해서 찾아진다는 이야기예요. 그죠?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식으로도 당연히 찾기도 찾아야 되는데 지금 이 문제를 풀어보면 딱히 그래프 그리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런데 밑에 가서 그 밑에 있는 거 보시면 y가 x 마이 귀찮아서 그냥 손으로 쓸게요. x 더하기 x 더하기 2 y가 mx 더하기 1 이렇게 생겼거든요. 맞나요? 얘네들이 만나지 않도록. m의 범위 구하세요. 이런 이야기거든. 그림을 안 그리고 얘를 풀잖아요. 만나지 않도록이니까 방정식 만들어서 실근 없다는 이야기야. x-1분의 x 더하기 2가 mx 더하기 1이에요. 넘기겠죠? 우변 전개해보면 mx 제곱 더하기 1 마이너스 mx 마이너스 1 이렇게 생겼네요. 그죠? 그래서 우변으로 다 넘겨서 다시 정리하시면 mx 제곱 마이너스 mx 마이너스 3 글씨가 뭐냐 mx 마이너스 3는 0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죠? 그래서 요 녀석이 실근이 없어야 돼 그런 이야기거든요. 그리고 이제 다들 뭐 생각하냐면 판별식 생각하는 거지. b제곱 마이너스 4ac 얘가 0보다 작으면 되더라. 실근이 없는 거니까 판별식보다 작아요. 그래서 이걸로 m을 찾으면 마이너스 12에서 0,4입니다. 그런데 이거 말고 하나 더 있어요. 누구냐면
m이 0인 거. 이거 자체 물론 이것도 식으로 찾을 수 있긴 있거든요. 이게 m이 0이 아니면 2차 식이니까 판별식을 보는 거고요. 만약에 m이 0이면 2차 식이 아니잖아요. 근데 m이 0이 아니야? m이 0이야? 그럼 얘도 동시에 0이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마이너스 3은 0이야 라는 어투당투하는 이상한 소리가 나오죠. 그러니까 실근이 없다는 이야기야. 그래서 얘까지 포함해서 결국 마이너스 12에서 0 이하다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이걸 그림으로 확인해보면 x축에 이거 아까 했던 거랑 아니구나. y축에 x는 1하고 y는 1에다가 0, 마이너스 2야? 그죠? 여기를 지나가거든요. 그래서 그래프가 이제 요렇게 하나 있고 요렇게 하나 있는 상태의 그림이 될 텐데 여기에다가 직선으로 누구 그으라고 mx 더하기 1이래요. m 값에 따라서 기울기 달라지지만 항상 지나가는 점이 0,1 여기야. 그러니까 이렇게 생기면 되죠. 그죠? 안 만나잖아요. 그럼 얘를 가파르게 만들어 보면 어디까지 가능하다는 이야기냐면 접할 때까지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저 어딘가에 가면 접하겠죠. 그거보다는 더 커져야 돼요. 어디까지 커질 수 있냐면 점근선까지 커질 수 있어요. 얘는 포함이 안 되는 거고 얘는 포함이 되는 거야. 포함이 안 되는 이유는 지금 접할 때의 그림이거든요. 접하면 만나는 거잖아. 그거보다는 커야 돼요. 그런데 점근선 괜찮지. 점근선에 노란색 곡선은 어차피 안 만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판별식만 가지고 풀게 되면 0을 빼먹는다는 거야. 근데 사실 0인 것도 괜찮더라라는 거예요. 식으로도 분명 생각할 수 있는데 빼먹기가 딱 좋지. 십상입니다. 그죠? 그래서 얘는 이왕이면 식으로 찾는 거 판별식이 이거 접할 때의 기울기는 당연히 식으로 찾긴 찾아야 돼요. 하지만 그림으로 보자면 0인 경우도 되는구나 라는 걸 빼먹지 않을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이 그림을 꼭 그리면서 푸셔야 되고요. 유리함수는 그림을 안 그려도 풀 수 있는 경우가 많아요. 함정들이 좀 있긴 있지만 그런데 무리함수는 내일 할 무리함수는 그림을 안 그리면 그냥 생으로 못 풉니다. 답이 안 나와요. 식만 가지고는 답이 안 나와. 그러니까 유리함수도 그렇고 무리함수도 그렇고 유리함수, 무리함수가 다른 녀석이랑 만난데 주로 직선 나올 테지만 직선이랑 교점이 있냐 없냐 이거 이야기할 땐 항상 그림 그려서 풀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오케이? 유리함수 예제를 안 풀었는데 아마 이제 특별히 풀어야 될 정도로 어려운 문제들은 눈에 안 보이고요. 보시면 그 합성하는 것도 가끔 나오는데요. 유리함수 합성하는 거 이거는 제가 설명을 안 한 게 유리함수의 합성이 새로운 주제가 아니에요. 뭐 따로 푸는 게 아니라 그냥 합성함수 얘기하는 거거든요. 뭐 19번이나 21번 유형 이야기하는 거예요. 19 유형이나 21 유형, 특히나 21번 유형 같은 거 얘기하는 건데 이거는 유리함수라고 해서 특별히 따로 합성하는 게 아니란 뜻이고요. 그냥 합성함수 식을 찾으면 굉장히 복잡한 식이 되겠죠. 번분수를 여러 번 해결해야 되거든. 근데 아마 유리함수의 합성의 경우엔 넣어보면 규칙이 찾아질 거예요. 물어보는 게 무슨 FFX를 구하세요. FFFX를 구하세요. 이런 게 아니고요. 물어보는 건 뭐 F1000에 6을 구하세요. 이런 거잖아. 1000이라는 걸 보니까 냄새가 나죠. 당연한 얘기인데 F1000에 X를 찾는 게 아니야. 그냥 F6을 찾는 거야. 그걸 또 넣는 거고 또 넣는 거예요. 넣다 보면 보일 거라고요. 몇 번 사이클이 돌아가겠죠. 사이클이 돌든지 아니면 규칙이 찾아지든지. 그런 식으로 합성함수는 해결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요 예제는 여러분 지금 남는 시간 동안에 대표 문제들을 풀면서 한번 보시고요. 대표 문제만 풀면서 안 되는 거 있으시면 그거 따로 제가 설명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남은 시간 동안 숙제한 거 확인하면서 뒤에 대표 문제를 제가 대표 문제 여러분이 하나씩 풀어보도록 하십시오.